네, 지지율이 비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어제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김건희 여사의 지인들과 관련해서 사적 채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좀 판단해 주시죠. 이게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지 아닌 것인지. 자,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최고위 동기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A씨인데요. 전직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고 현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2009년도 그러니까 좀 한참 되기는 했습니다. 2022년이니까 지금은 2009년에 김건희 여사와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했다. 여권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인물이다. 따라서 뭔가 이게 사적 채용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어제 SBS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네. 최 교수 보시기에는 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잠깐만요. 자, 대통령실 해명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픽 있죠.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A 선임 행정관은 행사, 전시 기획 분야에서 20여 년간 일해온 전문가입니다. 선거 초기부터 주요 역할 담당했고요. 역량을 인정받았어요.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나 다름없습니다.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능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사적 채용이나 비선 채용에 대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이게 들어오신 분들이 아름아름 어떤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있었던 지인들 이런 분들을 아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능력 있는 거 알겠다. 그거 좋다.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런 사적 인연들을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시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꼭 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분이 아니면 저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면 그건 불가피하게 채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가능한 한 왜냐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요즘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인연이 어쨌든 공적인 인연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 있고 없고의 그 관점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네. 정말 그분이 필요하더라도 더 좋은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반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쓰시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괜히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아니 대통령들 그러잖아요. 측근들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자기 다 떠나겠다, 외국가 있겠다 이렇게 예.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국민들 시선을 보면 된다. 이게 능력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없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국민들이 또 실망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대통령실에서 잘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주째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긍정평가 6월 말 47%에서요. 지난주 24%까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 주변에서 민심의 변화도 느끼십니까? 네, 정말 예전에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또 뒷받침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언론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변화들을 느낄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윤 대통령이 좀 대통령다움의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대통령이라 그러면 최후의 문제 해결자, 통합자, 통합론자 이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법과 원칙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피해받는 소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것도 사실은 보듬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자체는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것이죠. 네. 그렇지만 또 하청 노동자들의 어떤 어려움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동시에 어떤 면 대통령은 이제 보듬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시위 자체로 인해서 그 전직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하여튼 뭐 어려움 겪고 있다는데 안타깝다. 라는 어떤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의 능력주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능력의 기준이란 게 어떤 시험을 잘 보고 삼시를 다 패스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을 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네. 국민의 뜻을 알고 하는 것 그 바로 장관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박순애 장관, 교육부 장관 지난 일주일간 행보를 보시면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이미지하고 이게 상당히 어긋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무로 갑자기 던졌다가 또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고 가다가 또 신발도 벗겨지고 하다가 뭐 이런 등등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대통령한테 고스란히 어떤 면은 국정의 부담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습니다. 인사밖에 없다. 네, 이 인사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뭔가 쇄신하겠다, 반성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다가 예.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을 해서 좀 더 냉정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긍정 평가가 24%가 나왔는데 뭐 그래픽이 하나 등장을 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뭐 이런 면에서 조금 뭐랄까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 뭐 하여튼 같이 한번 봐주세요. 국정농단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수치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막 최고치에 달할 때 박 대통령 지지율이 25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번에 24가 나온 거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 이번 대선 득표율이 48.6이었어요. 근데 24가 나왔으니까 지금 딱 절반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지금 없습니다. 안 계세요.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빠졌다. 네 번째. 보수 성향 응답자도 부정평가가 높아졌다. 뭐 이런 면에서 조금 이제 빨간 등이 켜졌다 이런 건데 박상규 의원 보시기에는 뭐 저 네 가지 요인 가운데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주목하고 싶으신지요? 최근에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제목이 비상선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위기에 빠진 테러범에 의해서 위기에 빠진 비행기가 엔진이 꺼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국정 동력 상실에 비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렇게 해서 동체 착륙을 시도합니다. 엔진이 꺼진 상태로 글라이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천만한 장면이 10여 분간 이어지는 걸 봤는데 갤럽 자체 조사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최저 지지율이 21.2%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촛불, 광우병 등등의 외인에 의해서 나왔던 그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최저치는 17이었습니다. 그 주가 하락을 얘기할 때 하단을 열어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게 지금 하단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저게 뚫고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아까 그 이현종 의원께서 야구로 치면 이제 1회 정도 끝났다고 그랬는데 야구에는 이런 룰이 있습니다. 콜드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9회까지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5회 뭐 콜드 게임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꼭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 영화 비상선언에서는 기장이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비상선언을 하게 되면 네. 비행기를 어느 공항에든 내릴 수가 있는데 어느 공항에서도 이 비행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 영화와 현실 정치를 너무 전복해서 본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비상한 상태이고 비상한 위기감을 갖지 않으면 국민들이 야구를 9회까지 안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선거야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위기의 대한민국 호가 엔진이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내일 이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게 되면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국정 동력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사 부분. 아까 김건희 여사 문제도 예. 과도한 억측이라 그랬는데 이 과도한 억측은 지지율이 60% 이상 나왔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네. 저는 정말 비상한 상황, 비상선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여론이 나빠지자 야당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인사와 기강을 일차적으로 책임진 이들 육상씨는 누랄 것 없이 쇄신 1순위입니다. 윤석열 호를 난파지경으로 내몬 1등 공신들로 모두 인책 대상입니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 무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5년 전 외침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국민께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 대통령의 아마추어 외교는 의전 참사를 일으키며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고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인적 쇄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현정 의원께서도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실제로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가능성보다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 당위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대했느냐, 어떤 것을 기대했느냐.
첫 번째 공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를 갖다 봤더니 검찰 출신 등 본인이 잘 아는 사람들이 중요한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능력을 중시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박순애 장관 같이 뭐 미국의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하는 것이 그 능력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능력은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 여당도 그렇고 문제가 계속 증폭되는 그러한 느낌을 갖다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 이렇게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불만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예. 네. 물과 기름 같대요. 물과 기름 같다. 예, 대통령 저 위에 떠 있는 기름과 같고 어허. 물의 사정을 잘 못 알아주는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아 이게 참 그 저한테도 와닿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면서 네. 어쨌든 국민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인적 쇄신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지금 뭐 어쨌든 이번 주는 휴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교롭게도 지금 같은 시기에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네. 탁현민 전 비서관이 소셜 미디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한라산 등반을 하고 랄랄라 랄랄라 즐거운 산행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이시죠? 문 전 대통령 있고 그 옆에 아까 하얀색 상의를 입고 있었던 탁 비서관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전현직 대통령의 글쎄요 똑같은 휴가지만 뭐라 할까요? 좀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참 이게 한편으로 보면 저게 뭐 좀 조롱하는 듯한 느낌도 솔직히 들어요. 랄랄라. 네, 우리는 이렇게 즐겁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지금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좀 더 물론 뭐 탁현민 행정관 전 비서관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당 부분이 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신중하고 이런 언행이 필요할 텐데 네. 당연히 대통령이 뭐 전직 대통령 휴가하셔야죠.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는 결국 이제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느낌들 우리는 이렇게 즐겁다 이렇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저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번 한 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 가운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 장관은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 개편을 들고 나왔다가 반발이 커지자 기자들의 질문조차 피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조금 더 사력 있게 학부모, 학생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부총리께서는 서울 일정 관계로 이사하시겠습니다. 부총리 질문할 거 있습니다. 질문은 저희 실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기자님들. 근데 질문 안 받으세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브리핑 하시면서 그럼 질문 안 받으실 거예요? 장관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요? 조금만 쉬시고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모습을 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박순애 장관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학령아동을 내리겠다. 그건 뭐 느닷없이 자다가 봉창 때린 거예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기자들 피해서 도망치다가 신발을 벗겨진데 대통령은 스타 장관을 바라는데 박순애 장관은 신발을 잊어먹는 신데렐라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지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죠.
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의 하나로 박순애 장관 영향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 부정평가 이후로 새롭게 등장한 항목이 바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입니다. 보시면요, 인사 문제가 23%로 가장 많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이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박순애 장관은 그냥 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고요.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 뭐 경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지금 말씀하신 자진 사퇴나 경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박순애 장관의 태도 자체는 너무 잘못됐죠. 네. 아니 저렇게 폭탄을 하나 던져놓고 수습을 안 해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답변을 해야죠. 국민들이 저기에 화나 있고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그럼 원점 재검토를 할 건지 추진을 계속 한다는 말인지 공청회나 이런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공론화를 무슨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다 의문투성이에요. 질문이 너무 많은데 그 질문에 장관이라는 사람, 주무장관은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가버리면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장관으로서 정말 너무 참 그래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휴가 돌아오시면 사람 잘 금방 안 자른다고 얘기하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그전에도요. 많은 정부들이 임기 초반에 그 인사들 정리하고 새롭게 받고 이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도 그렇고 아니면 장관들도 그렇고.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그 만 5세 취약 문제 때문에요.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 보수 진보가 하나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아니, 예를 들면 학부모 단체들이나 교육 단체들 중에 보수 진보가 다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 성향이. 근데 그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국민의 민심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 안 하시면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박순애 장관 관련해서 이현정 의원께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이 질문은 좀 드리고 싶어서 여권에서도 박 장관을 좀 어쨌든 이제 교체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쓴 것 같아요. 그러면 박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자진 사퇴 모양을 취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박 장관 안 되겠소이다. 경질하는 모양새가 낫겠습니까? 좀 짧게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진 사퇴해야죠. 자진 사퇴 쪽으로. 자신감이 없잖아요. 자기가 정책을 이야기했으면 떳떳하게 기자들하고 싸워야죠. 근데 아무런 지금 이 그 디베이트를 논쟁을 벌이지 않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는 장관이 지금 저걸 추진할 동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자기 직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소통하고자 하는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이 선택을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할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